녹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 이후 오렌지는 기존에 제작하신 파일에서 그대로 가져왔고요. 여기다가 플레인에다가 콜라이드 넣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, 근데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영상을 찍어봤고요. 위로 적당히 올리고 여기다가 리지드 바디를 넣으셨죠. 이렇게 로테이트 적당히 돌려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제가 왜냐면은 제가 올려오신 파일이 저랑 버전이 안 맞아서 이제 시뮬레이션 재생이 안 돼서 일단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니까 바운스 값을 좀 올려볼게요. 바운스 값을 이렇게 올리면은 통통 튀긴 하는데 나쁘진 않은데, 아마 이런 느낌으로 재생이 되실 것 같은데, 나쁘진 않은데 저는 되게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리지드 바디보다는 이런 자연물 개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바디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. 소프트 바디를 넣으면 이렇게 뭔가 선택을 했을 때, 태그를 선택했을 때 뭔가 폴이 보이는데, 얘가 마치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. 스프링 같은 역할이라서 재생을 먼저 해보시면 뭔가 이런 느낌으로 재생이 되는데, 좀 뭔가 너무 물컹물컹한 스프링 느낌이어서 소프트 바디 탭에서 요 크리에이트 탭이 있는데, 소프트니스를 한 0.1 정도 재생 한번 해보면 조금 이제 뭔가 단단한데 조금 말랑한 과일 같은 느낌이 좀 들죠.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, 특히 이런 에셋 같은 거를 가져와서 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은, 이 시뮬레이션이 이 버텍스 하나하나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버텍스의 형태나 밀도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계산이 많이 달라져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뭔가 바닥에 닿았을 때 이렇게 좀 짜글해지고, 짜글하고 다시 또 괜찮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닿을 때 또 짜글해졌다가 또 괜찮았다가,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이쁘진 않아서, 옵션을 만지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다만 그래도 사실 크게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좀 나아지기는 했죠, 지금 보면은. 근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짜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, 그래서 보통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, 특히나 이게 버텍스가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어, 어디 갔어? 네, 이런 식으로 메쉬가 많으면 시뮬레이션도 엄청 무거워지고 하니까, 시뮬레이션을 가벼우면서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메쉬라는 디포머가 있습니다.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훨씬 더 좀 비슷한 사이즈의 스피어를, 꼭 스피어일 필요 없는데 얘가 스피어라서 스피어를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이 친구를 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, 키가 잡혀 있네요. 키 지워주고, 아무튼 이 친구에다가 메쉬라는 디포머를 연결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스피어를, 이 메쉬 디포머 클릭하면은 오브젝트 탭이 있는데, 스피어를 집어넣고 이니셜라이즈를 누르면은 뭔가 스피어가, 태그가, 이 디스플레이 태그가 생기면서 와이어만 보이죠. 이 상태에서 한번 일단 그냥 잡고 움직여봐요. 움직였을 때 잘 따라오면은 뭐 정상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, 만약에 스피어가 너무 막 이렇게 딱 맞춰야지 하다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은 움직일 때 이렇게 찢어져요. 버텍스가. 이게 무슨 디포머냐면은, 얘에 있는 이 스피어를 이제부터 이 오렌지가 따라갈게 라는 뜻인데요. 그래서 실제보다 이렇게 삐져나가면 여기가 찢어지거든요. 그래서 삐져나가지 않게끔 넉넉하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넉넉하게 해서 스피어를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. 스피어를 움직였을 때 메시 버텍스 찢어진 부분 없이 쭉 잘 따라오면 된 거예요. 이제 얘는 볼 필요 없으니까 꺼주시고, Alt 클릭하면 꺼집니다. 여기다가 이 소프트 바디 태그 새로 만드시죠. 소프트 바디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아까처럼 0.1 정도로 해주면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? 훨씬 깔끔하게 움직이죠.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피어의
형태가 훨씬 시뮬레이션을 재생하기에 안정적이라서.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요거는 이 헥사드론이나 아이코사가 시뮬레이션에는 좀 괜찮아요. 근데 헥사를 사람들이 많이 써서 헥사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다시 또 꺼주고 재생을 하면 어, 왜 안 되지? 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바꾸면은 다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되더라고요.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재생하면 뭐야? 스피어를 살짝만 키워주고 다시 스피어 집어넣고 이니셜라이즈 재생. 네,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재생했을 때 조금 말랑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음, 이거는 보여드려야겠다. 요 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늘릴 수도 있고요, 개수를.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바꿔줄 수 있어요. 완전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할 건지. 근데 뭐 이거는 시물마다 좀 달라서 재생을 좀 해봐야 됩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재생 한번 해보면 네, 적당히 그 과일의 통통 튀는 느낌이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캐시를 떠줍니다. 시뮬레이션 캐시. 그 캐시 뜰 때는 원래 예를 들어 내가 원래 영상이 뭐 이 컷이 해당 컷이 뭐 72프레임이다 치면은 저는 사실 한 144, 한 2배 정도로 캐시를 뜨긴 해요. 그래야지 앞뒤를 뭐 캐시 파일을 잘라서 쓸 수도 있고 해서 캐시 오브젝트 뭐 캐시 씬 여러 개니까 캐시 씬 누르시면 되겠죠. 그럼 이제 캐시를 이렇게 떠줍니다. 캐시를 떠서 됐어요.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청하신 게 중간에 이동을 하고 싶다. 적당한 프레임에서. 저는 뭐 아예 이렇게 한번 통 튀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도 되고 먼저 안정화됐을 때라고 치면은 튀는 게 안정화됐다고 치면 저는 한 60프레임 정도부터 옆으로 굴러가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러면은 이 오렌지를 클릭해서 Current State Object가 있어요.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누른 바로 밑에 하이어라키에 오렌지가 더 생기거든요.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부터 키를 주면 됩니다. 그리고 비저빌리티를 키를 줘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60프레임이죠. 60프레임에서 61프레임부터 움직인 걸로 할게요. ON에다가 키 주고 한 프레임 뒤로 빼서 오프에다가 키 주고 얘는 반대로 60프레임일 때까지가 이렇게 ON 키가 달려있고 61프레임부터는 오프 꺼진 상태인 거죠. 이 친구에다가는 뭐 61프레임부터 키를 준다고 치면 여기서 96에서 쭉 올라간다고 칩시다. 로테이션도 키를 줘야겠지만 일단 재생을 해보면 둥둥둥 비교적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널 만들어서 이 전체를 세페런츠로 널에다 집어넣고 뭐 널에다가 전체가 96프레임이니까 96프레임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키를 주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.